직선과 원의 방정식 가보겠습니다. 어머나?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1학년 때 벌써 배웠죠. 원의 방정식도 1학년 때 벌써 배웠어요. 맞죠? 근데 여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느냐? 아,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뭐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. 벡터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.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준비학습을 해보면은 1학년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원의 방정식 이런 건 어떻게 했냐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을 했어요. 맞습니까? 뭐 자취의 방정식이 별건가요? x랑 y의 관계식 구하면 끝이지. 맞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. 0,0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, 맞죠? 점들의 모임은 뭐가 되나요? 그 방정식을 나타내세요. 이렇게 했을 때 우린 그 점을 뭐라 잡고 x, y를 잡고 주어진 조건대로 식을 세워서, 맞죠? 그러면은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냈었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요렇게. 맞죠? 그러면은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1학년 때 알던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왜 여기서 또 배우냐면은 얘들은 이렇게만 알면 돼요. 증명의 포인트는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벡터 방정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오케이?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식이 그냥 뚝딱 나왔잖아. 맞죠? 근데 그 점들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방정식은 다양한 루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오케이?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1번 직선의 방정식.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이는 없는데 직선을 이렇게 정의를 한대.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벡터를 이용해서. 알겠죠?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. 좌표 평면상에 한 점이 있대요. 이게 뭐 예를 들어 x1, y1 이래요. 오케이? x1, y1 이래요.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a, b라고 할게요.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. 알겠나?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u 벡터라고 할게. u 벡터라고. 그러면은 어떤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이 점을 내가 A라고 할게요. 어떤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P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P는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 이거 X, Y라고 할게요.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 AP 벡터가 U 벡터와 평행하도록 하는, 알겠죠? T배라고 하자. 평행하도록 하는 P들의 모임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. 알겠죠? 그럼 그 P의 자취가 뭐가 되겠어? 무슨 말이냐면은 P점을 어떻게 모아 볼 거냐면은 이 빨간색 벡터 있잖아. AP 벡터가 빨간색 벡터와 평행하도록 하는 P를 100개만 찍어봐.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찍었어. 맞지? 쌤 평행한데요. 그럼 이거 P 하나 찾은 거고. 또 이런 데 찍었어. 쌤 평행한데요. 맞지? 또 예를 들어 이런 데 찍었어. 쌤 평행한데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. 그럼 그런 P들을 다 모으면 어떤 도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? 직선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. A는 고정점. 그쵸. A는 정점일 때. 오케이? A가 정점일 때. 그러니까 직선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네. 벡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. 네. 맞습니까? 아하.
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x랑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거 다 공부했어요. 맞죠?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으로 나타난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종점 빼기 시점 하면 요거는 그러면 x-x1, y-y1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a, b 벡터를 t배 했으니까 ta에다가 tb가 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다? x와 y의 관계식이죠. 네. 맞아요? x랑 y의 관계식. 그럼 그거를 어떻게 x랑 y를 하나의 등식 안에 넣을 것이냐를 보면 이런 식 세울 수 있지. x 빼기 x1은 ta다. 동의합니까? 그 다음에 y 빼기 y1은 tb다. 이런 식 세울 수 있잖아. 근데 이 식은 아직까지 x랑 y가 하나의 등식 속에 들어가지 않았죠. 그러면 어떻게 해도 식을 변형해 볼 수 있냐면 요렇게 변형하고 요렇게 변형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t랑 t 같네요. 맞습니까?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x와 맞죠? x와 y가 한데 들어간 직선의 방정식, 관계식을 알아냈던 겁니다. 이해됐어요? 네. 그러면은 아하, 직선의 방정식,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최초 뭐랑 뭐 줬었어요? A라는 점과 맞죠? 내가 평행하려고 하는 벡터를 하나 줬죠. 그러니까 점 하나랑 벡터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 이 벡터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. 방향 벡터. 오케이? 그 다음에 이건 점. 오케이?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다 했네. 뭐랑 뭐만 있으면? 방향 벡터와 뭐만 있으면?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네요. 맞습니까? 그러면은 비교를 할게요. 언제 배웠던 거랑 언제 배웠던 거.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방금 배웠던 거. 맞죠?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거랑 기백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였어? y equal m에다가 x-a 맞죠? x-x1 더하기 y1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었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공식이 뭐다? a분의 x-x1 맞죠? b분의 y-y1 어쨌든 간에 이때는 그러면 뭐랑 뭐가 필요했던 거야? 직선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점과 기울기가 필요했던 거죠. 근데 이제는 기하와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는 뭐랑 뭐를 알 필요가 있다? a, b 즉 뭡니까? 방향 벡터와 맞죠? 방향 벡터와 뭐를 알면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.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. 여기 나오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이 1학년 때 배웠던 기울기의 역할을 아마 할 것이고 맞죠? 모양을 결정짓는 거죠. 그 다음에 점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해됐나요?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럼 직선의 방정식 증명까지 다 해줬어요.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원의 방정식.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좀 흥미로워요.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. x1, y1 이라는 점이 있어요. 알겠죠? x1, y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역시나 내가 p들을 모을 거예요. 오케이? p들을 모을 건데 이 p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거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. 우리는 원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리가 맞죠? 이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. 근데 벡터를 통해 벡터 방정식으로 출발하려면 그냥 좀 허무합니다. 어떻게 AP의 절대값이 R이 되도록 하는 P들을 모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좀 어이없죠. 왜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. x-x1의 제곱 더하기 맞죠? y-y1의
제곱의 루트. 그게 뭐다? R. 그럼 R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죠. 그러니까 그 공식이 탄생하는 뿌리에서 뭐를 건들 수도 있다. 벡터를 건들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봤을 뿐이에요.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아주 약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, 왜냐면 1학년 때는 기울기를 알아야 됐다면 이제는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잖아.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아예 신경 쓸 거 없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네요. 이해됩니까? 네. 오케이, 그렇게 하시면 돼요.